오늘 낭독할 책은 예민해서 더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지은이 성유나.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어요. 모모북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소심하고 예민한 나를 마주했다. 2장 그래 이게 나인데 뭐 어쩌겠어. 3장 흉터는 예쁘진 않지만 아물고 있어. 4장 말랑콩떡 같지만 의외로 강하다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핫도그를 팔면 내 삶이 바뀔까? 나 브라질로 가려고 해. 이파네마 해변에서 핫도그를 팔면서 살아보려고. 너무도 달콤한 꿈이었다. 연한 상아색 고운 백사장 위에 드러놓은 사람들. 서핑을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었다. 사진 속 방랑자들의 미소는 눈이 부셨다.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등의 보사노바를 들으며 상상하는 동안은 기분이 꽤 좋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은 없었다. 정말 황당한 생각이었다. 그때 나는 구체적인 계획도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의 내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이 적지 않은 내가 과연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다. 나의 세상은 좁디 좁은 세상이었다. 학창시절 지하철로 5거장을 넘어가는 거리는 잘 다니지 않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였다.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이동은 나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만큼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민감했다. 그런 내가 우물안 개구리같이 느껴져 대학 생활을 하며 나름의 변화를 시도했다. 다양한 외부 활동을 시작했고 비교적 먼 거리도 다녔다. 동네 안에서만 살던 것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그래봤자 서울 내에서 돌아다녔을 뿐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늘 다니던 곳만 다녔다. 50보 100보였다. 그랬던 내가 뜬금없이 머나먼 브라질로 떠나기로 한 건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 건강도 직장도 잃은 상태였고 사랑했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을 때였다. 가족 간의 골이 깊은 상태였는데 문제를 풀지 못한 채 각각의 삶을 사느라 바빴다. 부모님만큼 소중한 존재였던 외할머니에게 찾아든 알츠하이머는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신문을 들고 내 방으로 찾아왔다. 브라질에 관한 기사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MOU를 체결하면서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 전역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엄마의 생기 있는 모습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희망이 저기에 담겨있을 것 같았다. 외국어 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해보는 게 어때? 2년만 공부하면 되고 졸업하고 나서 외국에서 몇 년 일하고 오면 그 뒤로는 번역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힘든 서울 생활을 잠시 벗어나 충전도 할 겸 어때? 엄마의 말은 뜬금없었지만 제법 솔깃한 제안이었다. 몸이 약한데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건강을 잃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다. 외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촌 언니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기 전 잠시 우리 집에 머물 때였다. 나보다 행동 반경이 작았고 병약했던 언니였는데 엄마가 제안했던 루트대로 대학을 졸업한 후 먼 타지에서 몇 년간의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무엇보다 언니가 더 건강하고 씩씩해졌다는 것이 나의 망설임을 사그라들게 했다. 그녀는 내게 살아 숨쉬는 희망이자 증거였기에. 나는 확신도 자신도 없었지만 그 언니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그렇게 덥석 엄마가 제안한 꿈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에 나는 타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새벽까지 공부에 몰입하는 날이 잦았다.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잡생각으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해졌다. 타지에 적응하고 낯선 언어를 익히는 게 쉽지 않아도 희망이 있어서 좋았다. 졸업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쉴 때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브라질 편을 즐겨보곤 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세상 것이 맞나 싶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으로 나는 빠져들었다.
이과수 폭포의 큰 물줄기와 아마존의 거대한 밀림을 보면 가슴이 시원해졌고 마치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은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 나는 곧 떠날 예정이고 나에게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달콤한 미래를 그리던 어느 날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한 학기를 남겨두고 급작스럽게 휴학하게 된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목을 다치는 사고로 인해 내리게 된 결정이었다. 브라질은커녕 침대 밖을 벗어나기도 힘들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목과 어깨, 팔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고 등 전체로 번져가며 불덩이로 변해 이글대는 것 같았다. 상반신 일부 마비 증상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누워만 있는 사이 단꿈에 젖어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이 불쑥 찾아와 극심한 통증과 함께 마구 몰아쳤다. 나는 강제로 멈춰진 채로 가족과의 갈등으로 골마버린 내 속을 불안한 현실을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했다.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했던 시간이었다. 브라질에서 핫도그를 팔며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열심히 나름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전생에 지은 죄가 커서? 성실함은 나의 대표 키워드였다. 최선을 다하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일까? 좌절, 억울함, 원망, 분노, 슬픔 등 갖가지 감정들이 올라왔다.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혼돈 속에서 방황한 끝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해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라 삶은 원래 불공평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였다. 늘 나는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었다. 플랜 A와 B, C를 준비하며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시도하고 받아들였던 거다. 피하고 싶은 것 속에 나를 크게 키워줄 선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 핫도그를 파는 대신에 나는 외면하고 있던 숙제를 직면하고 하나씩 풀게 되었다. 균열과 어두운 면도 끌어안게 되었고 이분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었으며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 사고를 겪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열심히 재활을 거치고 몇 년간의 침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했다. 예전의 나라면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걸어왔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해보지 않았던 영역의 회사에 들어갔다. 안 먹어보던 음식, 장소도 가보고 계획이 없던 만남이나 기회도 낯설고 불편하지만 피하던 것들을 시도하게 됐다. 매번 모임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북튜버 모임에 참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덕분에 치유와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다. 내가 찾던 파랑새는 이파네마 해변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브라질에 가서 핫도그를 팔았으면 몸도 마음도 편했을까? 매일 자유롭고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장사가 망하지 않아서 굶지 않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좁고 왜곡된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차를 몰고 싶지 않다. 가능하다면 안경을 벗고 눈 똑바로 뜨고 길이 울퉁불퉁한지 평탄한지 보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려고 한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적어도 내가 제대로 보려고 노력한 끝에 선택한 길은 후회보다는 원하는 목적지에 가깝지 않을까? 네, 예민해서 더 빛나는 너에게 앞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유나 작가님은 모텔 예민 보스라고 합니다. 작가 소개에 보면 자타공인 유리 멘탈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 경험을 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켜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항상 또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모북스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고요. 예민해서 더 빛나는 나에게를 읽어봤습니다. 섬세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을 위한 응원 에세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게 고민이신 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를 좀 마인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